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선생님,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인 게 떠오르세요? 긍정적인 것이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진상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도로가 막혀서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 반응은 몸과 마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선 빨리 도망치거나 싸워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거나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업무 보거나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더불어서 집중과 몰입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 또는 중요한 상황에 우리의 몸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지만 지나칠 경우에는요, 몸과 마음을 모두 해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요,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거나 성격도 망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손으로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바로 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처음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세게 당기고 있어도 같을까요? 탄성을 잃고 힘없이 늘어지거나 심지어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돼서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을 때 긴장과 이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서울백병원 정신의학과 우종민 교수님의 직장인 마음건강 길잡이 스트레스 힐링이라는 서적의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짠! 인터넷에 스트레스 관리라는 키워드만 서칭해 봐도요,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솔루션 중에 명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명상하면 더 좀이 쑤시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헬스장 가서 무게 세게 치고 막 땀 뻘뻘 흘리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저 딱 봐도 에너지 뿜뿜이잖아요. 요즘에는 복싱에 빠져서 원투원투 원펀치 쓰리강냉이 박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누구에게는 좋은 관리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어떠한 성향이고 어떤 식의 관리가 나에게 맞는지를 알고 선택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나의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면 내 성격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요즘 MBTI 같은 것도 유행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간단하게 성격 유형 진단 후에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 어떠한지 질문 A와 B 중에서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이때 A는 몇 개였고 B는 몇 개였는지 꼭 그 숫자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질문은 단 7가지로 진행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 B.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거나 결심을 하는 편이다. B. 나는 생각이 정리된 후에 말을 하는 편이다. 세 번째, A. 나는 여럿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혼자 혹은 소수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 번째입니다. A. 나는 내 생각이나 주장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B. 나는 남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편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A. 오랜 시간 혼자 일하다 보면 외롭고 지루하다. B.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A. 나는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B. 나는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A. 나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바쁘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일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좋다. 자, 체크하셨어요? A는 몇 개고 B는 몇 개 나오셨어요? A와 B 두 개의 총합이 7개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상황으로 체크해 볼 텐데요. 똑같이 일곱 문항이고요. 이번에는 C와 D로 체크를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행동 방식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 C. 나는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하기를 좋아한다. D. 나는 사람들과 우선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두 번째입니다. C.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결정을 하는 편이다. D. 나는 여러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편이다. 세 번째입니다. C.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D. 나는 인간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네 번째입니다. C. 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즐긴다. D. 나는 공감하는 말을 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C. 나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한다. D.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중요시한다. 여섯 번째입니다. C. 사람들이 나를 냉정하다고 여긴다. D.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다고 여긴다. 일곱 번째입니다. C. 나는 하기 싫은 일을 곧바로 거절하는 편이다. D. 나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자, 이렇게 7가지 상황 중에서 C와 B는 몇 개씩 체크가 되었는지 파악해 주세요. 이때 뭐 케바케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근무할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쪽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A가 4개 이상이고 C가 4개 이상이라면 주도형입니다. A가 4개 이상이고 D가 4개 이상이면 사교형입니다. B가 4개 이상이고 C가 4개 이상이면 신중형일 거고요. B가 4개 이상이고 D가 4개 이상이면 민감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소개 또는 댓글을 참조하셔서요, 내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챕터 분수를 클릭해서 선택적으로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도형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하고 같은 성격 유형이시네요. 주도형은 외향적이고 논리적인 지도자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기 기대와 달리 답답하게 행동을 했을 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내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야 될 때, 나에게 적절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속마음과 달리 이기적이고 냉정하다라고 오해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주도형 분들의 스트레스의 반응으로는 혈압이 막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분노와 화를 잘 느끼게 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따지거나 때로는 면박을 주는 직설적인 충고를 하는 일들이 있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일에 대한 추진력은 좋지만 욱하는 성질과 다소 외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연민이나 자기 확신 같은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솔직히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하고 따지려고 들면 이길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먼저 발언권을 줘보세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상황을 이해하면서 경청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전달하는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해 주세요. 외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테니스나 등산, 여행같이 팀을 이뤄서 승부욕을 만족시키시거나 목표가 뚜렷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가 좋다라고 합니다. 땀 뻘뻘 흘리고요. 시원하게 냉수 마찰 같은 거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형입니다. 외형적이고 감정적인 인기가 많은 사교형이시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성격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교형은요,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할 때라든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 한 곳에서 홀로 장시간 일을 해야 될 때, 결론이 뻔한 이야기를 참고 들어야 되는 회의를 참석할 때 같은 상황이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한 나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이실 거예요.
사교형의 스트레스 반응은요, 급 혼자 있고 싶어지거나 그 시간을 갈망합니다. 의외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위축이 되기도 하죠.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하실 거예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시도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런 즉흥적이고 도전적인 유머스러움을요, 좋아해주는 아군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있어서 우리 팀이 화력이 생기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어수선하다거나 말을 장황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내용이나 상사의 지시나 중요한 대화는요, 메모를 하거나 정리를 해서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외부 활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볼링이나 축구, 댄스 스포츠 같이 사교적이고 팀을 함께 이루어서 교류하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나의 관심사가 같은 동호회 활동이나 친구들과 파티를 열어서 쾌락을 즐기는 것도 엄청난 활력이 될 수 있겠네요. 음식을 드실 때는요,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폭풍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식사의 속도나 주기를 정해서 맞춰 먹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중형입니다. 내향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가 유형의 신중형이시군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야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할 때, 낯선 이들과 단체 활동을 해야 할 때, 내가 가진 역량보다 많이 어필해야 할 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나서야 할 때죠. 또 생각하고 판단할 만한 여유가 없이 일이 진행돼야 될 때일 텐데요. 우리 신중형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반응은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 지체를 하거나 혼자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점점 말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완벽한 처리를 원하시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교과서 같이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완벽주의자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 아세요?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뭐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곱씹어서 생각하기보다는요, 잊자 하고 넘기는 연습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또 잘못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평상시 긴장감이나 예민한 상황들이 많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으로 근육과 신경의 이완으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반신욕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부 활동으로 관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마음도 더불어서 안정시킬 수 있는 요가나 목표 실행 능력이 높고 근성이 있는 분들이시라서 마라톤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여행은 휴양이나 힐링을 목적으로 두시고 조용한 곳에서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한적한 전시회 같은 곳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민감형입니다. 저하고 제일 잘 맞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강점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다소 소극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세심하고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성향이시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격 유형분들이세요.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할 때, 남들에게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일 때, 작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으로 맴돌 때, 주변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없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등일 텐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실 거예요. 부당함을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해도 은근 불평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의지, 내 방향보다는 대세에 따르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온순하다라고 여기겠지만 이런 분들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타입으로 욱하면 한성질을 하시죠? 스트레스 상황이 이어지면요, 모든 거를 그냥 내려놔 버리기도 한대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대놓고 뭐라고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실 거예요. 또 매사 진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더불어서 거절을 하거나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인은 나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요, 새콤달콤한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다른 관리로는요, 목욕인데요. 심신의 안정과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하시면요, 훌러덩 벗고 목욕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특히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영화를 보시거나 뭐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운동으로 해소를 원하신다면 침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수영이나 골프를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은근 수다쟁이시죠? 친하고 믿음직한 사람들과 마음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신다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격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요즘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마음 단련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교육 컨텐츠를 많이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는요, 생존의 기술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 상황은요,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한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